아까 그 일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수처리를 주로 멤브레인이나 아니면은 등을 통해서 수처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저는 촉매, 그 다음에 우리 박영석 박사님은 바이오, 또 이상혁 박사님은 흡착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이렇게 4개의 발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있는 질소 성분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물에 존재하는 성분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산화물, 질소의 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인 질소의 환원물,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그 물에 존재하는 나이트레이트는 이게 질소는 잘 아시다시피 동식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성 성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나 식물의 신진대사, 그 다음에 자연 순환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폐기물로 나오게 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것이 특히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게 되면은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되게 되고, 이게 물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의 고농도로 질소 산화물이 녹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그다음에 적조 현상, 그리고 청색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질소 성분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전 세계의 질소 산화물의 농도를 보게 되면 이게 1990년대까지의 데이터인데, 색이 짙은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에 오히려 질소 산화물이 많이 물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더 전 세계가 발달함과 동시에 1990에서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데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분포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농도도 짙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 EPA, 그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다음에 유러피안 커뮤니티에서는 드링킹 워터에 있어서의 질소 산화물의 허용치를 각각 10, 25, 50 ppm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용수 같은 경우에 이제 제한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ppm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인포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서 여러 가지 광우병이나 아니면은 또 돼지 같은 거 문제가 생겨서 땅에다가 막 눕는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분배돼서 나오는 질소 성분들이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그 주변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의 폐수에도 질소 성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에 있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전에부터 있어 왔고요. 저 말고 이따가 발표를 하실 이상혁 박사님이나 박영석 박사님은 오히려 더 그게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데, 주로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는 바이올로지컬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인 방법은 이온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많이 보셨던 RO를 한다든지, 전기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방법으로 2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물리화학적인 방법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온 교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온 교환법은 대량의 처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용수죠. 폐용수를 많이 방출한다 하는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올로지컬한 디나이트리피케이션 공정은 여러 가지 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 하는 것이 하나 약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농도 질소 산화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하나 에디셔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촉매 공정을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촉매를 사용한 질소산화물의 뭐 제거, 환원 이런 것들은 이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장점을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많은 촉매 반응들이 고온을 필요로 하지만 좋은 촉매를 잘 개발하게 되면은 상온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촉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환원제로 수소를 쓰기는 하지만 공정을 잘 설계하면 수소를 리사이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효율의 그다음에 선택적인 촉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마일드한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촉매 공정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것이 저희 타겟입니다. 반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데 사실은 반응을 하면은 셀렉티브하게 반응시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이트레이트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인 환원 프로덕트는 질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모여가 되고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트를 거쳐서 질소도 가지만 오버 리덕션이 되게 되면은 다시 암모늄 이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암모니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원하는 반응은 NO2를 거쳐서 질소로 가는 것이고 NO2가 과하게 환원이 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응은 기초 연구는 사실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연구를 해서 2010년경까지 어느 정도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보면 이원계의 귀금속 촉매, 특히 팔라듐 카파 촉매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팔라듐이나 백금을 그냥 모노메탈릭으로 쓰게 되면 단체는 지금은 액티베이티드 카본을 예를 들었지만 꼭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혀 반응이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반응인데 귀금속 아무리 좋은 촉매를 알려져 있는 산화환원의 활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금이나 팔라듐을 촉매를 쓰더라도 상온에서 일기압, 상온 상압에서의 반응이고 일반적으로 나이트레이트 100ppm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보시다시피 전혀 가지를 않고 근데 카파를 팔라듐이나 백금하고 섞게 되면 반응이 갑자기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번 이제 나이트레이트의 전환율을 보시게 되면 58에서부터 100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나이트로젠으로의 셀렉티비티인데 팔라듐 카파가 그런 면에서 적절한 전환율과 적절한 나이트로젠으로의 셀렉티비티를 갖는 그런 이원계 비금속 촉매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백금도 전환율은 좋지만 질소로보다는 암모니아로 많이 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로듐 경우에는 카파와 같이 쓰게 되면 전혀 질소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암모니아로 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이 팔라듐 카파 촉매를 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좀 더 규명을 하고 좀 더 촉매의 특성, 그 다음에 성능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귀금속 촉매하고 그 다음에 귀금속하고 귀금속이 아닌 촉매를 같이 쓰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썩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은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흡착이 일단 돼야 되고요. 흡착이 나이트레이트 흡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없지만 수소가 또 흡착이 해서 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소 흡착 해리는 주로 귀금속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환원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환원된 NO2가 다시 흡착이 돼서 질소로 또 환원이 돼야 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 환원의
이 지나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환원이 또 지나쳐도 암모니아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두 가지 적절한 환원성을 갖는 촉매 성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환원성을 아이단 조건에서 가게 하기 위해서 서포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서포트와 바이메탈릭의 두 가지 성분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팔라듐이나 플래티늄이 그 나이트레이트 전체 NO3를 환원시키는 데는 굉장히 액티비티가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고 카파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질소의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팔라듐 카파 페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체로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전자와 그러니까 산소 결합이죠. 산소 결합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타이타니아나 세리아 같은 것이 결합이 생기면서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한 담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팔라듐 카파의 타이타니아 서포트를 주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이제 우선 팔라듐 카파 타이타니아 캐탈리스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니아는 뭐 광촉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결정성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더 있지만 주로 광촉면을 쓰는 것은 아나타제하고 루타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나타제를 가지고서 열 처리를 적당히 하게 되면 500도씨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거의 순수한 아나타제 상의 물질만을 얻을 수가 있고, 아주 고온인 1020도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완전 루타일 상으로 거의 다 바뀝니다. 그리고 920도에서 하게 되면은 아나타제하고 루타일이 한 1대2 정도가 되는 그런 그 담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팔라듐을 3웨이트%, 카파를 1웨이트%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열처리 항공대다가 담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PCT1, PCT2, PCT3, P는 백금, 팔라듐, C는 카파, 그 다음에 타이타니아하고 열처리 1, 2, 3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XRD를 보시면 500도씨 처리한 PCT1에서는 이 사각형은 전부 아나타제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것이 루타일입니다. 그래서 1020도 처리를 하게 되면 전부 루타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PCT2 720도 하게 되면은 아나타제가 한 2대, 루타일이 한 1 정도 되는 게 돼서 이 피크를 기본으로 해서 아나타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98%, 요건 75%, 요건 1%의 아나타제가 존재하는 아나타제 루타일의 믹스처 아니면 순수한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여기 이제 백금하고 팔라듐하고 카파를 같이 올렸는데 다른 상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루타일로 갈수록 메탈릭 팔라듐이 조금 보인다는 거고요. 아나타제의 경우에는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총괄하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인하게 팔라듐이 아나타제의 경우에는 잘 고분산돼서 감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루타일이 되게 되면은 파티클이 커져서 성장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파는 어디에서도 피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넣는 양도 팔라듐의 3분의 1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고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를 흘리면서 얼마나 이 촉매가 잘 환원되는가를 보는 템퍼레처 프로그램드 리덕션이라고 하는 TPR, 수소의 TPR 반응입니다. 반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아까 얘기한 아나타제만 있는 거, 그다음 PCT3는 루타일만 있는 거, 요건 아나타제하고 루타일 2대1로 있는 건데 수소를 흘리면서 환원을 시켜보면은 우선 여기 이제 어느 부분이 어느 거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연구나 아니면 우리의 예전 연구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부분 100도에서부터 2도부터 사이에 나타나는 피크들은 팔라듐이 리덕션 되면서 나오는 피크고요. 여기 500도에서 600도에 나오는 건 타이타니아가 리덕션 되면서 나오는 피크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형상만 달리하는 타이타니아에 팔라듐하고 카파를 올린 건데 이 환원되는 정도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앞에 팔라듐이 환원되는 걸 보시면은 아나타제상이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다른 것보다 환원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강하게 담체가 팔라듐에 있는 수소를 잘 잡고 있다. 팔라듐 환원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는 스트롱 메탈 서포트 인터랙션, 그래서 SMSI가 굉장히 강한 그런 촉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니아 쪽을 보더라도 많이 다릅니다. 타이타니아를 보시더라도 아나타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환원 피크가 존재를 하고요. 루타일로 갈수록 그 피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결국에 팔라듐 피크가 하이 템퍼레이처로 시프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타이타니아의 리더션 피크가 이게 아나타제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메탈과 서포트의 아주 강한 인터랙션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이거 이제 팔라듐 카파 타이타니아 촉매를 그 표면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종이 있죠. 팔라듐과 카파하고 타이타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들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화학적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XPS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타이타늄의 EP 피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타이타늄의 산화 상태를 보시는 거고, 아까 아나타제, 루타일 가운데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빨간 것이 있는 위치는 타이타늄 4가짜리가 있는 곳이고, 파란 건 타이타늄 3가짜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아나타제 상태에다가 팔라듐하고 카파를 올린 것이 요 루타일에 있는 것보다 타이타늄 3가 쪽의 피크들이 더 존재를 한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수소로 환원 처리를 했을 때 타이타늄이 4가에서 3가라고 한다는 것은 타이타늄이 환원이 돼서 옥시전 베이컨스가 생기고 전자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자를 담지되고 있는 팔라듐이나 카파한테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팔라듐을 본 겁니다. 아까 타이타늄을 본 거고, 팔라듐을 보더라도 이게 팔라듐은 이가하고 메탈 팔라듐인데 역시 아나타제에다가 팔라듐을 올린 것이 더 메탈 쪽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메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가인 산화물이 아니고 메탈 쪽에 가까운 게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에 아까 타이타니아가 수소 환원에 의해서 수소가 공조하게 되면은 환원돼가지고 산소 공급이 생기고 전자가 생기는데 그 전자가 담지되어 있는 팔라듐 쪽으로 넘어가서 팔라듐을 환원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라듐이 산화물로 존재하기보다는 메탈로 존재하기에 더 쉬운 상태가 된다. 카파는 이제 XPS 조금 어려운데 카파 2가가 있고 1가가 더 밑으로 갔다가 카파 제로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보면 아나타제에 올린 것이 카파의 제로가에 일치하는 곳에 피크가 있다. 결국에 카파를 보든 팔라듐을 보든 간에 아니면 타이타늄을 보든 간에 지금 수소에 의해서 수소가 활성화되면서 타이타니아는 공급이 쉽게 생기고 그로 인해서 팔라듐이나 카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환원되어 있는 상태에 존재한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촉매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보면요,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 PCT는 아나타제만 있는 거에 팔라듐 카파 올린 것이고 루타일에 팔라듐 카파 올린 거 그 중간 건데, 이게 나이트레이트의 농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40분에 한 100% 다 제거가 되는 상은 상압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단지 담체의 그 형상이 다른 것 뿐인데 반응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레이트가 없어지는 것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문제가 없는데, 아까 앞에 제가 메커니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DCT1을 보게 되면 이건 NO3-를 본 거고 이건 나이트를 보는 건데, 반응이 나이트레이트가 없어짐과 동시에 나이트라이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시리즈로 반응이 가는 거 보셨으니까. 근데 뭐 이게 생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생겼다가 이놈이 다 없어지고 나이트로젠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 말고 암모니움 이온이 PCT의 경우에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트로젠은 플러스를 하지 않았지만, 물론 나이트로젠도 생기지만 많은 양의 나이트라이트이 그 암모니움 이온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라듐 카파 타이타니아 촉매는 활성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나이트로젠의 셀렉티비티 면에서 아직까지 스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게 이제, 여기 아까 다시 한번 플롯을 한 겁니다. 여기 NO3의 플롯이고, 여기 NO2고, 여기 암모늄 이온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반응원에서 보시는 시리즈 리액션으로 가고 있는 거 확실하고, 나이트를 아이시 질소를 가지 않고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트로젠으로의 1등만을 보게 되면, 이제 100분을 반응했을 때 전체 거의 다 나이트로 레이시 없어졌지만 13% 정도밖에는 나이트로젠으로 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반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 반응 시스템의 폐하가 NO2가 생기면서 굉장히 높아집니다. 알칼리 조건으로 바뀌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작할 때는 뉴트럴하게 6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반응이 많이 가게 되면 갈수록 점점 알칼리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폐하가 특히 12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OH- 이온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아까 NO3가 수소하고 반응해서 질소가 생기면서 OH-가 생겨서 폐하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폐하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연구에 의하면은 이 나이트라이트 NO2가 환원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칼리도를 낮추기 위해서 CO2를 도입해서 산성을 높여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수소만을 환원제로 쓴 거고, 이거는 수소하고 같이 CO2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폐하를 여기 보시다시피 한 6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반응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반응 자체는 느려집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 40분 만에 반응이 다 갔는데, 이거는 100분 정도가 가야지만 반응이 다 가죠. 가는데, 하지만 폐하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이트라이트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이트라이트가 거의 없고, 암모늄 이온은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질소의 일드가 아까 그 12%에서 CO2를 같이 넣어준 것 뿐인데 53.5%로 거의 반 이상 질소로 전환되는 걸로 바뀌었다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이트라이트를 억제하면서 질소의 일드를 올린 결과로 이제 완성을 했고요. 이건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서포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의 베이컨시를 잘 만들어내는 담체, 그러니까 환원성이 큰 담체인 타이타니아를 사용을 한 것이고, 그렇게 돼서 산소에 결함이 생기면 생긴 전자가 거기 담지되어 있는 금속에 잘 전달이 돼서 카파가 하고 팔라듐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반응이 가능했다 하는 것이고, 따라서 아나타제를 100% 결정상으로 가지고 있는 DCT1이 다른 종류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특성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완전하게 암모니아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활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담체 타이타니아에다가 세리아를 첨가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 세리아는 자동차 충무에서 많이 쓰듯이 역시 산소 결합을 굉장히 잘 만드는 환원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도 산소를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담체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역시 이것도 멀티 레이던트한 원자이기 때문에 3타 4타의 리덕스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게 이 타이타니아하고 세리아를 같이 쓰게 되면 아까 보여주셨던 것 같은 그런 타이타니아의 좋은 특성에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타이타니아에다가 세리아를 넣은 것이고, 요거는 그거의 18대1로 타이타늄하고 세리움의 몰 레이시오를 잡고, 그 다음에 세리아를 점점 늘려서 2대1까지 가는 거, 세 가지 종류의 총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옵티멈한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리아도 결국에는 옥시전 베이컨시를 많이 만들고 전자를 많이 내는 것이 좋고, 타이타니아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환원이 되면 한쪽은 환원이 덜 돼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다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놈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역시 팔라디움과 카파는 아까 동일하게 3%, 1% 넣었고 또 이제 측정된 값으로도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선 결과를 보시면 이게 앞에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빨간 겁니다. 빨간 거는 세리아가 없는 아까 40분에 전부 다 반응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이게 세리아를 18대 1로 겁니다. TC1이니까 전체의 한 5%, 5, 6% 세리아를 넣는 것 뿐인데 감체에 반응성이 속도로 봐서 한 8배 빨라집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상온상압에서 나이트레이트 전부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주 높은 가능성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때의 애초에 일드가 100분의 55%입니다. 이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12%였거든요, 처음에. 또 PCT1은 12%였는데 CO2를 넣지도 않고도 55%까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100% 나이트레이트 전환의 질소가 55%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베스트 레코드로 얻을 수 있었던 결과고, 이것도 이제 일어난 현상들을 표면의 종이나 아니면은 그 상태 가지고 본 건데, 여기 PCTC1, 그러니까 세리아를 적당히 넣었을 때 보시면은 타이타늄 4가하고 3가의 경우에 이놈이 3가까지 환원된 놈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리움을 보더라도 역시 이거 이제 좀 복잡하지만 3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역시 PCTC1이 3가가 40%로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움이 3가, 그 다음에 타이타늄도 3가가 타이타늄과 세리움을 적절히 섞었을 때 가장 옵티멈하게 많아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다 4가, 3가의 매독수를 진행하는 물질들이지만 3가, 타이타늄 3가, 세리움 3가가 적절하게 생길 수 있는 혼합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옥시전 베이커스 포메이션이 더 증가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전자 리치 상태가 일어나서 감지되어 있는 금속들을 환원하기에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카파하고 팔라듐을 보는 건데,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원 상태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아직 완벽하게 구별을 하기는 어렵지만 잘 보게 되면 이제 알로이가, 카파하고 팔라듐에 알로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메탈 말고, 요 카파 메탈이고 요게 팔라듐 메탈인데, 메탈뿐만이 아니라 카파 팔라듐의 알로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탈 혹은 알로이 상태로 존재하는데 어느 놈이 더 최종적으로 반응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완전히 다 규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팔라듐 카파가 이제 문헌에 의해서 보면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의 에너본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있고, 저희가 알로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정도만 스페큘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이타니아를 썼을 때, 타이타니아만 감체를 썼을 때는 팔라듐 카파가 타이타니움이 수소에 의해서 환원되면서 산소에 결함이 생기면서 생기는 전자에 의해서 쉽게 메탈의 폼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놈 두 개가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나이트레이트를 환원을 해준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리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세리아하고 타이타니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적절하게 양쪽이 다 환원되는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위에도 메탈 혹은 아니면 알로이까지 포메이션 되면서 이놈들이 나이트라이트나 아니면 질소로 환원하는데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